ES6에 새롭게 추가된 iterable 데이터 set map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객체의 경우는 값 컬렉션입니다. 값들에 대한 집합이고요. 배열과 유사해요. 삽입된 순서대로 요소들을 반복, iterate 할 수 있습니다. array와 set을 비교해보면 set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const features라는 배열을 정의하고 다음 같은 아이템들을 추가합니다. 이 중 모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공통적이죠. 이 공통적인 부분을 배열은 둘 다 모두 인지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개수는 1, 2, 5, 5개가 되겠습니다. feature length는 5고 feature의 첫 번째는 모듈수가 되며 마지막 또한 모듈수가 됩니다. 공통적인 것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set의 경우는 new set이라는 구문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배열처럼 리터럴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ew set으로 만들고 첫 글자가 대문자죠. 클래스니까. new set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내부에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iterable 데이터입니다. iterable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열, 유사 배열, 문자 객체, 그 외에 set, map, weak map, weak set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null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비어있는 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에 정의된 features라는 배열을 전달을 해서 내부에서 set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변수에 참조를 하고요. feature set이라는 참조된 set 객체는 size라고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배열은 length를 가지지만 set 객체는 size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결과값을 보게 되면 4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열처럼 각 괄호를 통해서 아이템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set 객체의 속성, 사이즈는 아이템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배열의 랭스와 달리 set 객체는 size라는 속성을 사용하고요. array 객체와 달리 set 객체는 동일한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저장된 데이터는 유일무이한 데이터예요. 유니크 데이터죠. 오직 그 데이터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요. 만약 이전에 존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데이터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시킵니다. array 객체에 포함된 모듈스, 문자의 원식 값은 동일한 값으로 단 하나의 값만 저장되고 set 객체를 사용하면 array 객체의 아이템 중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는 데 용이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문제가 배열 내에 있는 중복된 것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배열의 원소를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제거했겠지만 이제는 배열 데이터를 set 객체로 만들어줌에 따라서 중복되는 것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array 객체와 달리 set index 방법으로는 즉 set 객체의 각 괄호의 인덱스 방법으로는 아이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set 객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프로타입을 보게 되면 내부에 다음과 같이 size, 방금 알아본 거죠. 그 외에도 add, 추가, has, 소유되는지 확인, delete, 아이템 제거, clear, 모든 아이템 제거, for each, 배열과 비슷하죠? 내부에 있는 아이템들 순환할 때 사용하고요. entries, keys, values 이 부분 모두 다 for 부문을 사용할 때 배열 데이터에서 각각에 사용해봤던 메서드였습니다. 엔트리즈는 키와 밸류 값을 끄집어낼 수 있었고요. 키는 키들만, 밸류는 밸류 값만 끄집어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set이라고 하는 iterable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값을 빼오기 위해서 for 오부문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set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new set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전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0인, 즉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set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것을 상수 폰스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추가할 때는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X, 갤럭시 노트 8, V30 이와 같은 폰의 아이템들을 추가하게 되면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set의 사이즈가 0이었던 것이 하나 추가돼서 아이템이 쌓이게 됩니다. 저장된 아이템의 개수를 출력할 때는 size라는 속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 값이 3이 도출됩니다. 아이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때는 has를 사용해서 확인을 합니다. V30 has true가 되겠죠? 반면에 has의 윈도우즈 폰은 false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한다면 폰스의 has를 통해 me5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mi5에 폰을 추가하는 거죠. 폰스라는 셋에는 기존 아이템 3에서 4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마지막에 mi5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폰 사이즈를 출력해보면 업데이트는 4를 반환하게 되겠죠. 딜레이트는 아이템을 제거하는 것이고 클리어는 모든 아이템을 제거합니다. 폰스를 출력해보면 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템을 제거할 때는 dele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제거할 때 해당되는 아이템이 제거됐으면 true를,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을 제거할 때는 오류가 아닌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저장된 아이템의 개수를 출력해보고요. 아이템을 모두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clear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비우게 됩니다. for each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스 set 객체에 값이 다음과 같이 4개가 설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아이템을 순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폰스의 for each 메서드를 사용해서 내부의 arrow 펑션을 사용해 아이템을 순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순환된 아이템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 인자를 검토할 때는 for each 내부에 rest parameters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args라는 rest parameter를 도출의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봤는데요. 포문으로 순환했을 경우는 각괄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템을 빼올 수가 없습니다. for 입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undefined 되겠죠. 각괄호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반면에 for 오브문을 사용하게 되면 for 오브문은 애초에 iterable 데이터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iterable 데이터인 폰스는 내부에 폰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출력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매핑과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매핑의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필터링은 그 중에 일부의 것을 골라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핑 예시를 보게 되면 먼저 세트 객체를 배열 객체로 변환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개연산자죠. 또는 array.from을 사용할 수 있겠죠. array.from 메서드를 사용해서 배열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terable 데이터인 set을 배열화시킨 후에 배열의 메서드인 map을 사용해서 내부의 아이템을 순환하고요. 내용값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폰에 저장이 되겠죠. 그 저장된 것을 set화시켜서, 즉 set 객체화시켜서 upgrade pons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매핑이죠. 필터링의 경우는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map 메서드가 아닌 filter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내부의 폰의 길이의 개수가 10개보다 큰 경우만 반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필터링하는 것은 솎아내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set으로 만들어서 set 데이터를 돌려준 형태로 새로운 필터링된 폰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et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집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용이할 수 있는데요. 집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유니온, 합집합, 인터섹션, 교집합, 디퍼런스, 차집합, 슈퍼셋, 서브셋, 부분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게 되면 유니온 셋, 셋의 유니온, 합집합을 만드는 거죠. 유틸리티 함수 set A와 set B는 둘 다 모두 배열화시킨 다음에 합쳐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set 객체를 만들면 그것이 합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의 경우는 intersect set, set A에서 set B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니까 필터링을 사용하면 됩니다. set A를 배열화시킨 후에 필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아이템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아이템이 set B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포함된 것들만 필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낼 때 차집합은 set A를 배열화시킨 다음에 필터 메서드를 통해서 아이템에서 set B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즉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교집합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차집합으로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 상위집합, 즉 슈퍼셋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true,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앞에 is를 붙이고요. set B와 set A가 전달이 됐을 때 set B를 순환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뽑아내게 되죠. 조건문을 사용해서 set A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위집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위집합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set 객체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자 함수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타입 객체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union prototype method,
intersection prototype method, difference prototype method, is superset prototype method를 정의할 수 있겠죠. 물론 프로토타입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ES6에서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해서 기존의 클래스를 상속한 서브 클래싱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mySet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죠. extend라는 걸 사용해서 set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내부에 un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intersect method, diff method를 정의할 수도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is supers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각 메서드를 정의해보면 내부에서는 도출해줘야겠죠. new set 메서드를 사용해서 도출을 하는데 자기 자신, 즉 set 객체를 배열화 시켜주고요. 전달받은 x를 역시나 배열화 시켜서 내부에 set으로 만든 다음에 반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intersect는 교집합이니까 내부에 중복되는 것을 반환시켜주면 되겠죠. return을 사용해서 new set으로 다시 반환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this를 만든 다음에 filter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배열화시켜서 내부에 y 값을 순환 처리한 다음에요. x에서 y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만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diff는 차집합이니까 내부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반환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superset의 경우는 if 구문을 사용해서 내부에 this.has y 원소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되면 내부에서 return false를 반환합니다. 즉 superset이 아닌 거죠. 포문이 끝난 다음에 모두 return false가 나오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return true를 반환해서 결과가 상위 집합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mySet 객체를 new를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내부에는 iterable 데이터로 세 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m은 set 객체죠. m.size는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m.union을 통해 합집합을 그릴 수 있겠죠. new set 객체를 통해서 4, 6, 9 결과를 보게 되면 3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던 것에서 6개로 바뀌는데 3개의 값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union은 합집합이니까요. 만약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 3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유니크한 데이터 값만 가져야 되는 것이 셋이기 때문에 배열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될 수 있고요. m. intersect를 사용하게 되면 교집합을 사용할 수 있죠. new set 1, 3, 5 값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교집합은 3밖에 존재하지 않죠. 결과는 3이라고 하는 셋을 반환하게 됩니다. 차집합의 경우는 diff였죠. 결과는 3을 뺀 나머지 1, 5 원래 값이 1, 3, 5였는데 그중 3을 뺀 나머지가 차집합이기 때문에 1과 5가 반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superset을 사용해서 new set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iterable 데이터 배열로 1, 5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값은 true가 나오겠죠. 상위 집합이니까요. 만약 상위 집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집합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mySet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셔서 set을 망가뜨리지 않고 새로운 mySet을 통해서 메서드를 확장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래밍에 반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